국부 이순만 대통령. 해방 전에는 이스만 박사라 불렸던 그분이 1939년부터 1941년까지의 상황을 정리하고 미국의 미래를 예측하여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는 한 권의 책으로 집필 1941년 그해 출간했을 때에는 그 누구도 이후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책이 출간되고 불과 반년이 채 되지 않아 과연 이스만 박사의 장담하신 대로 일본군에 의한 하와이 진주만 기지공습이 일어났고 마침내 미국은 자국 역사에서 남북전쟁 이후로 가장 거대한 전쟁인 태평양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만 박사의 그 책은 예언서라 불리며 희대의 베스트셀러로 등극하였습니다. 마치 미래를 보고 온 듯한 이스만 대통령의 예언서. 이 정도면 거의 미래를 보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는 생각조차 들었지요. 이스만 대통령은 당시 일본의 폐악질과 미국의 상황을 보며 분석하여 예측하셨고 일본과 미국의 전쟁을 예언하셨지만 그 책에는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그 시점으로 보면 근 70여 년 후에나 벌어질 차별금지법에 대한 경고와 동아시아의 동양연합이 어떠한 이념을 바탕에 두고 어떤 행태를 보이게 될 것인지, 지금도 미국인들을 미혹에 빠뜨려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경고와 자국이 침략의 위기에 있고 자국민이 모욕과 핍박을 당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오로지 대책 없는 평화만을 부르짖는 한심한 평화주의자들의 모습도 너무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될 당시인 1941년의 미국을 보면서 2018년의 한국이 그대로 오버랩되는 기가 막힌 명저였는데 77년을 사이에 둔 데자뷰 현상을 보면서 당시 미국의 운명에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참고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41년의 미국은 일본인들이 반대할 것이기에 태평양 군도의 전초기지들을 요새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941년의 미국은 일본인들이 태평양을 자신들의 뒷마당이라 주장하고 있기에 미군은 태평양에서 함대 기동 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941년의 미국은 미국 본토 내부로 일본인들이 유입되는 것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일본인에 대한 민족적 모욕이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941년의 미국은 일본인은 자긍심이 강하고 예민한 민족이므로 그들을 비판하여 감정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941년의 미국은 일본은 평화를 원한다. 전쟁은 터무니없다. 일본은 전쟁 광들을 증오한다는 일본의 대대적인 선전을 그대로 믿었고 일본의 실상을 아는 미국의 단체들은 일본 외교관과 선동가들의 합동 로비로 격리되고 고립되었습니다. 1941년의 미국은 일본의 전쟁 음모를 경고하는 이들을 호전광으로 매도하였고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기는커녕 자국의 정책만을 비난하는 국민들로 가득했습니다. 1941년의 미국은 일본의 각종 요구들은 미국 자신들이 일본에 강요한 불공평 때문이니 일본을 의심해서는 안되고 모두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로 가득했습니다. 1941년의 미국은 자국 선교사들과 언론인들이 일본이 점령한 지역에서 일본군에 의해 핍박당하는데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일본과 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심한 국민들로 가득했습니다. 1941년의 미국은 일본군이 자국의 군함을 고의로 폭격하여 침몰시키고 승무원들을 살상하는 짓을 빈번하게 함에도 제대로 책임을 묻고 벌하지 않고 사과 표시와 유감 표명만을 받아낼 뿐이었습니다. 1941년에 미국은 자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미국 국민을 살상하여 일본인이 차별당한 것에 대한 보복이며 차별 대우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고 일본인들이 자신들을 차별하면 복수할 것이라 대놓고 외치는데도 그들을 경계하기는커녕 일본인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만 조성되었습니다. 1941년에 미국은 신문에 일본을 비난하는 기사가 실리면 해당 신문자와 편집장을 향해 미국 내 일본인들의 격렬한 비난과 항의 전화, 투서가 이어져
언론들이 그것을 두려워해 일본 비판 기사를 배제하고 일본 친화적으로 신문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1941년에 미국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 정신을 최대한 이용하여 미국인과 미국 정부를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은 차별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하는 파렴치한 일본인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1941년에 미국은 사회 전반에서 반일 감정이 길을 펴지 못하고 일본을 경계하는 인사들은 과격론자, 무식징이로 매도당하며 이런 분위기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1941년에 미국은 침략자에 대항한 전쟁에 참전하는 애국자들을 군국주의자라며 매도하는 광신적 평화주의자들로 가득했고 전쟁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투쟁적 평화주의자들의 행태는 가히 간첩에 필적한 수준이었습니다. 1941년에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대비하는 것조차 방해하면서 평화를 위해서는 조국을 위한 전쟁도 거부하겠다는 한심한 미국인들로 가득했고 그런 자들은 정작 침략을 일삼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아무 비판도 없고 그런 나라에 가서 평화를 외치지도 않으면서 오직 자국인 미국에 대해서만 손가락질했습니다. 1941년에 미국은 침략적 전체주의 국가들이 외치는 거짓 평화를 믿고 미국의 안보를 포기하라고 외치는 평화주의자들로 가득했고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 가담하여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내세워 이적 행위에 가까운 짓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과연 미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941년에 미국은 그 해가 가기도 전에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을 시작으로 거대한 침략에 직면했고 이후 5년여 동안 태평양 전쟁을 치르며 35만 5천 명의 아들들과 딸들이 죽고 다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1941년의 미국을 보면서 2018년 우리나라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옳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경계하는데도 차별과 혐오라는 딱지를 붙이며 차별을 금지한다며 동성애와 이슬람이 비집고 들어오려 하는 세태에 우리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함에도 국민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며 오히려 자국민의 피를 빨아 엉뚱한 자들의 배를 불리려 드는 기가 막힌 상황들. 저 위의 북계는 핵과 미사일로 언제든 우리나라를 침략할 마음가짐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비핵화를 하겠다느니 종전을 하겠다느니 평화를 추구하겠다느니 하는 그따위 립서비스에 현혹되어 도리어 적군 앞에서 우리의 무장을 내려놓으려 들고 북계 침략을 경계하는 애국자들을 호정광으로 매도하는 시츄에이션. 북괴군의 기습이 아군 해군의 군함을 침몰시키고 국토에 포탄을 날려대고 있음에 사과 표시와 유감 표명만을 받고 상황을 정리하는 모습이 그대로 겹쳐지며 이런 상황에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겠다느니 전쟁은 절대로 안된다느니 하며 이쪽에 힘을 빼고 있는 자들도 너무나 많은 현실입니다. 1941년에 미국은 그러한 적폐가 쌓이고 쌓이다 결국 태평양 전쟁이라는 거대한 침략에 직면하였고 그 전쟁으로 수십만의 귀한 목숨을 날려먹고 나서야 빠졌던 혼들이 되돌아와 침략자들을 쳐부수고 다시금 중흥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적폐가 쌓이고 쌓이다 아주 우리를 만만하게 본 북계가 이만하면 이길 수 있겠다며 남침을 감행하여 그 전쟁으로 수많은 귀한 목숨을 날려먹게 된다면 그제서야 빠졌던 혼들이 되돌아와 다시 정신들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말로 해서 안되면 얻어 터지면서라도 배워야 하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과거 사사 삼손이 머리를 밀리고 블레셋 감옥에 갇혀 연자매를 돌리는 신세가 되고 나서야 정신줄을 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다시 일어섰듯이 1941년에 미국이 피를 보고 나서야 아픈 줄 알았고 관뚜껑을 덮고 나서야 죽는 줄 알았듯이 이 지경에 처하여서야 정신들을 차리고 다시 일어섰듯이 2018년에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